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 전국 집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부동산 투기의 최전선, 서울 강남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인 서울 강남도 5, 60년 전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축사가 몰려있는 서울의 변방이었죠. 이런 강남이 어떻게 대한민국 부의 중심지로 바뀌었는지 파헤친 분이 있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인데요. 김시덕 박사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강남 1극 체제는 100년, 200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시덕 박사 모시고 사람들이 왜 강남에 주목하는지 역사적 배경과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문헌학자라고 했는데 도시문헌이 뭐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버스 타시거나 하면 정류장 간판이 있고 네. 또는 식당 가실 때 메뉴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아, 그래요? 그걸 보면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그 메뉴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예. 그 음식의 역사라든지 지역 역사까지도 역사까지? 파헤치는 예. 그 일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런 눈으로 쓴 강남 이야기 책이 나왔죠. 제목이 강남 우리는 왜 강남에 주목하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나요? 강남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게 조금 이색적입니다. 예, 강남에 대한 책을 쓰면 이제 일반적으로 집값에 대한 네, 책인 부동산, 거죠. 네. 강남 들어가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남을 세입자로서 3구로 다 살아봤는데 꽤 오래. 예. 제가 느꼈던 강남에 대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예.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의 개발 상황이라든지 재건축 상황에서의 이런 분위기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 살아본 분들은 여기가 무너지길 고사라지는 수준으로 이 양극밖에 없어서 그게 아니라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자. 살았던 네. 분들의 예, 얘기, 맞습니다. 과거의 얘기 또 이렇게 미래 그래서 보면 미래 전망도 좀 보이고. 보이고 그 그러네요. 집주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다녔던 학원, 예. 어디 상가의 떡볶이집, 예. 그게 강남의 전부있냐? 그것도 아니다. 예. 그 집주인분들은 한 군데만 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세입자다 보니까 두루두루 살다 보니까 보이는 전체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강남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뭐 강남은 부동산이니까 얼마 전에 네. 이 강남 3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이 서울로 확산되니까 대출 규제 6억 원이라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남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이 강남이 지금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나왔는데 이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강남 결국은 이제 강남 신축 대단지 아파트 단지나 재건축 예정지에 대한 가격인 건데 그게 집의 전체는 아니지만 예. 이게 6억 가지고 대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 강남에서 그런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지. 강남 들어오지 말라는 예, 신호다. 갭 투자라든지 그걸 하지 말라는 신호인 거지. 어차피 강남의 부자들 2, 3세들은 뭐 2, 30억 정도 현금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잡히지도 않을 거고.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 같은 급의 세계적 도시인데 네. 그렇게 봤을 때 부촌의 아파트 가격이랄까 오피스텔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아직 낮다 생각합니다. 아직 낮다. 예.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이 집값 비율을 생각하는 이 PIR 기준으로 우리가 좀 높다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가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이 개방이 좀 덜 돼 있잖아요. 개방이 런던이나 덜돼 도쿄 같은 있기 걸 때문에. 보면은. 아. 근데 그게 열렸을 때는 아마 오르면 더 올랐지. 그래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중국인 투자기가 나오는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 신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초기 단계의 경계심의 표현이라고 보고 부동산 있어요. 투기, 부동산 투자 예. 측면에서 개방이 예, 덜 돼 예, 예. 있는데 중국의 그 신호다. 예, 그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자체가 예. 이제 열리는 데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신호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투기를 확산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정부는 이제 대책을 했는데 네.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그렇죠.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또 맛보기다. 이번 대출 규제가 맛보기다 그랬거든요. 뭐 이번 정부도 한 2, 30번 정도 뭐 각종 규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랬듯이. 전 그리고 이 6억 규제 문제가 이게 지난 매번 정권들마다 그랬지만 꼭 하고 나면은 청와대 뭐 참모라든지 여기서 꼭 대통령실? 문제가 생겨요. 예. 1가구 1주택 때도 그랬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 대출 규제 뭐 부동산값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강남 3구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끝에 한국의 중심이 됐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썼더라고요. 강남 3구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조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복잡하고 우연하게 단 한 번 결합했다는 거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북쪽과 서쪽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 북한은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그러다 보니까 동남방만 열렸다. 아, 원래는 북으로 가는 강북 좌대문축이나 예. 서쪽으로 가는 인천축이 중요했었는데 예. 다 막혀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동남방으로 가면 우방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라인이 살아났다라는 거. 어, 그래서 안보 문제군요. 안보 문제 및 국제 정세 문제. 국제 정세 우리 문제. 북한만 생각하는데 예. 중국과의 그 군사 경쟁도 치열했죠. 음. 전 서해안을 최전방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해안을 최전선으로 봐요. 예.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새만금의 미래 같은 것도 결정하는 것이고. 아, 새만금의 미래. 그리고 인천의 쇠락도 보여주는 거고. 인천의 쇠락. 인천 부동산이 서울, 경기, 인천 순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인천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인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둘러싼 국제 정세의 서해 바다가 자유무역의 바다에서 최전방으로 바뀐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남방만 열렸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계속 국가 기관 산업부터 보내고 정부도 보냈는데 70년대 초까지 그래서 한강 이북만 비우고 전쟁을 대비해서 남쪽으로 내려보내면 된다. 서울 안에서. 예, 북한을 의식해서 만약에 북한이 그렇죠. 또 들어올 그렇죠. 경우에 대비해서 안보 문제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주요 시설이나 기관들을 남쪽으로. 대보내다. 근데 열린 곳이 동남방. 예. 근데 우선은 서울이면 될 거 생각했는데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고 예. 이제 미국과 한국 관계가 나빠지고 하면서 예. 단독으로 싸울지도 모른다. 75년쯤부터 제가 태어나는데 근데 그때쯤부터는 강남도 위험하다. 강남도 위험하다. 그래서 과천 만들고 과천. 세종 만들고 세종. 세종이 무너질 경우는 대전에 정부청사 만든다라는 플랜 B도 만들고 네. 그래서 강남은 중간에 계획을 세우다 말고 버려진 도시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그래. 안보 국제 정세 문제로 예. 인해서 예. 동남이 열렸다는 거 하나. 예. 네. 그리고 소양강댐과 올림픽대로 아, 소양강 때문에 왜 그렇죠?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강이. 그렇죠. 한강 수위가. 그리고 두 개의 보를 만들었잖아요. 예. 사실 호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대규모의 모래밭이 드러납니다. 아, 근데 그냥 모래밭은 쓸모가 없는데 제방을 쌓는 거죠. 예.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라는. 도로와 철도는 제방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하화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모래상이 생기니까 네. 동부이촌동 개발, 여의도 개발, 반포부터 잠실까지의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네. 이 토목과 국제정세의 결합이 여러 강남 후보들을 만들어냈고 토목 기술과 예, 국제 과 정세, 국제정세 결합. 국제 정세의 결합. 예, 여러 강남 후보가 있었는데 예. 구로부터 강동까지 예. 이 중에 동남방 경부고속도로 옆에 놓여 있는 영동지구가 영동. 선택됐다. 경부고속도로 옆을 영동이라고 할 때 지금은 영동이란 말이 사실 거의 없어졌는데 영동시장에만 있죠. 예, 그 영동이라는 거는 처음 생긴 것도 영등포 관련 있는 거죠. 그렇죠. 첫 강남인 영등포의 동쪽에 어딘가에 있는 땅이었죠. 그 당시에. 더 가면 천호가 있는데 천호. 천호와 영등포는 언덕바지라 사람 살기 좋았고 물 안 넘치고 예. 거기 중간에 저습지는 그냥 배만 키우고 무 기르고 예. 그런 땅이었습니다. 네. 뚝섬 유원지를 성수에서 가면은 옛날에 백사장이 좋았거든요. 예. 거기서 바라보면 저 너머에 봉은사가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서 먼 예, 곳. 맞습니다. 아주 축사가 있는 먼 곳으로 보였는데. 그랬는데 사실 가까웠던 게 시립묘지가 있었어요. 시립묘지? 그래서 성묘를 갔습니다 그쪽으로. 아, 성묘. 예, 가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성묘 가는 건 되게 먼 곳에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거기를 그렇게 멀게 느껴졌겠죠. 그렇죠. 당시에도. 근데 멀게 느껴졌지만 가면서 배도 사고 하면서 여기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예감들을 받는 거죠. 아, 여기는 뭔가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여러 땅들이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강남 지역이 간택됐다. 네. 그건 경부고속도로다라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택지 개발을 합니다. 예. 그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결정적이고. 음. 그리고 플러스 네.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네. 단독주택이 좋은 것이다 해서 아파트가 좋다로 바뀌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아, 그 시점에. 예. 근데 강북 지역은 마포 아파트라고 하는 최초의 고급 아파트가 있었으나 마포. 이게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뾰족한 마당 있는 집으로. 근데 강남 쪽은 빈 땅이 많이 생기니까 예. 대규모로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막 지은 거죠. 이 강남 쪽에 몰리다 보니까 예. 결합됐고 여기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 비리나 수소 비리 등의 서초동 꽃마을 사건 네. 잇따른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여기 저기 뭔가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아. 정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좀 보면서 뭔가 뭔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볼 때마다 보니까 정관계 인사들이 이름이 나타나고 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우연하게 결합된 결과가
강남을 낳았다라고 보고 우연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강남 3구라는 지금 이른바 강남구 서초, 송파. 송파도 그 이름이 사실 그렇게 송파 세 구로 이름이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된 그렇죠.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동이로 불렸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영동과 잠실지구라고 불렸죠. 영동과 잠실구 네. 부르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이 강남에서 일어난 일들, 당시 생긴 건 그렇게 됐지만 네. 이렇게 부자 동네로 또 우뚝 선 또 계기도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생긴 건 그렇게 했지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은 뭘로 또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부속도로 주변을 개발하자라는 경부속도로. 그리고 한강 주변을 이제 강북이 무너졌을 경우에 안보적으로 예. 강남을 전방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초소를 대공 사격을 한다든지. 강북에. 요즘도 아파트 압구정 재건축할 때 국방부가 연락이 와서 지금 조합원들이 당황하시거든요. 위에 벙커 만든다고. 아파트 위에 공원 만들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온 거예요. 5군데 찍어가지고 만들 거니까 알라고. 네. 대공 방어 협조 구역이라고 하는. 대공 방어 협조고요. 그거는 압구정 때부터 있었던 현대 아파트 때부터. 네. 그건 일산 신도시 만들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왔고 예. 북의 부자들이 북쪽은 위험하다는 공통 인식은 있었습니다. 6.25 전쟁처럼 다리 끊어지면 또 죽는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예. 예. 더 내려가긴 싫었던 거예요. 서울 시민이고 싶었던. 서울 시민이고 싶었다. 정부는 더 내려와라. 지금도 세종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버틴 겁니다. 그 마지노선이 강남인 거죠. 대모산과 관악산 자락의 북쪽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그 가겠다라고.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강북의 부자들이 그래 왔군요. 그렇죠. 정말 부자들은 한남이나 이태원 남았지만 예. 그게 아닌 떠오르는 부자들은 여기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봤고 네. 근데 경기도는 가기 싫다라는 심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강남 개발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알면 앞으로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성공과 뭐 실패 요인을 좀 꼽아주신다면. 이제 강남 개발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 곳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최초로. 예, 조선 총독부나 경성부도 택지 개발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강을 막지 못했고. 예. 그러니까 첫 경험이다 보니까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약간 정리를 해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무계획적인 개발입니다. 무계획적인. 예.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남 개발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반대로 봅니다. 어, 개발하다 보니까 돈이 돈다는 걸 보고는 거기에 이른바 빨대를 꽂아서 편승한 거예요? 편승했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계획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성공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측 불가능함. 네. 그 뒤늦게 후회하더라고요. 공공용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걸. 근데 이제는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뛰어버려서 인구 분산 목표도 실패해버렸다라고 하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문제. 그리고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 그 부동산 가서 지도만 보고 현장 임장 안 하고 사는 버릇이 이때 생겼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을 무조건 밀어내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재정 창출이 떨어지는 문제. 여전히 한국 재건축에서 문제지 그건 않습니까? 문제죠. 20% 미만이라서 재정 이런 창출. 문제들. 이게 강남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게 송파 나타나고 성남, 분당, 판교 나타나고 지금은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하게 서울의 어느 부촌에서 일이 아니라 이 공식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하는 곳에서도 아마 나타날 것이고 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값 얘기할 때 강남 불패 신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강남 집값이 떨어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실 오랜 동안 강남 집값이 좀 부진했는데 왜 강남 불패 신화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선 저는 도시를 볼 때 집값이 높은 게 곧 도시의 성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집값하고 높은 게 정비례하지 않는다. 도시 도시 자체는 복합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행정이나 경제나 예. 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저는 살아있는 도시라 보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강남구의 핵심 지역이라든지 서초구의 북부는 기능하고 있는 거죠. 복합 도시로서. 단순하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예.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강남이 대안이 있을 것이다. 없다. 예. 그러니까 세종이라든지 대전 청주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사적인 필사적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키우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저는 자주 가는데 거기를 가보면 밤에 불이 너무 빨리 꺼져요. 세종에. 예. 세종 사람들은 뭔가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만난다, 저녁에 한잔 한다 그러면 대전 내려갑니다. 네. 여기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공무원들의 도시예요. 과천도 똑같거든요. 과천도. 그래서 부처가 하나 들어오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해수부 논쟁이 그런 거죠. 근데 강남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오든 말든 살아남은 겁니다. 민간인들의 자본주의적 열망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는 없어요. 한국. 복합 기능을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이게
대체가 되려면 예.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건국 어. 또는 수원 화성건설 정조의 또는 6.25 전쟁급의 예. 정부가 무너지거나 새로 신정부가 들어서는 급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도 부자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이태원 한남동 성북동의 부자들. 근데 그나마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예. 강북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는 예. 대규모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정도의 준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전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어나면 안 돼. 그런 변화는 그럼 일어나면 큰일 안 나죠. 된다. 그러니까 강남은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복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게 이어질 거다. 예.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려면은 사변이 필요한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네. 지금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모든 정권이 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될 때 강남 집값을 이제 잡기 위해서 예. 온갖 정책들이 동원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긴 한데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강남을 누르지 말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죠. 강남 이외의 여러 군데에서도 강남과 유사한 주거 환경, 복합 기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데 그런 거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은 혁신 도시를 잘 만들었으면 이렇게 전국에 흩뿌릴 게 아니라 두세 군데에 집중시켰으면 혁신 도시를. 예, 예를 들어 광주, 대전, 대구 정도에 딱 세 군데 만들었으면 예. 이 남쪽의 분들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여기만 있어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예. 인구 방파제 기능을 했을 건데 우리 돈은 주고 안 주고 왜 저기 도마 주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면은 안 주고 왜 저기 면만 주고. 그래서 뿌리다 보니까 집중 효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2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일한 대안은 저는 사실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행정수도의 완성이 예, 개인적으로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 근데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거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뭐 있습니다. 저기 헌법재판도 한번 막혔습니다만.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세종에 만들어내야 전 국민이 자기 집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세종에 와서 기본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평등권을 획득할 수 있고 예. 그러면 편중되어 있는 서울에 올 요인이 좀 줄어들 거다. 아, 전 이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고 이게 안 된다면 서울 집중은 못 막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강남처럼은 되지 않지만 비슷하게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제2의 강남 뭐 수준은 혹시 뭐 판교나 성남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어디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2의 강남이라는 말보다는 확장 강남이라는 말을 쓰는데 확장 강남? 예, 예. 네. 한국의 방위 산업체가 남쪽으로 가장 안전한 동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동남권이 뜬 거죠. 거제, 울산, 광양 이런 식으로. 예. 지금은 기간 산업이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반도체가 내려가고 있는 라인에 따라서 저 강남이 퍼져나가고 있다 생각해요. 강남이 퍼져나간다. 제2, 제3 강남들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아시는 판교도 그렇고 판교. 동탄, 기흥, 그리고 평택, 지제, 삼성전자, 예. 그리고 용인 남부에 SK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최전방은 아산 신도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그리고 SK 청주가 있는 오송 오창이 남쪽 지역. 네. 근데 여기가 이미 태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아는데 예. 다만 알고 있는데 우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네. 못한다라는 생각합니다. 확장 강남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강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왜 국민들이, 왜 사람들이 강남에 주목하는가. 지금까지 도시의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